자, 이번 시간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 중에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DB 쪽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DB하고 SQL 시간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MySQL을 가지고 쓸 건데 8.0.13 32비트용, 64비트용 설치 파일들이 있고 여기 이제 드라이브 교수님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없는 사람은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ySQL을 설치를 해야겠죠. 실습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MySQL은 버전은 8.0.13이고 이제 루트이고 비밀번호는 1, 2, 3, 4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B 사용자 계정 및 스키마 생성, 권한 생성 여러분들 다 했을 텐데 요거는 교수님이 여기 이제 샘플로 여러분들이 쉽게 하라라고 이렇게 LMS에다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요 올려놓은 요거를 잠깐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웍벤치로 들어가서 이제 웍벤치로 들어가서 우리 필요한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사용하는 스키마, DB 스키마,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게 DB 스키마에 대한 권한 부여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루트로 딱 접속을 해서 요 SQL만 바로 딱 실행을 시키면 사용자 스키마 권한이 한꺼번에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MySQL 웍벤치를 가지고 실행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용자 계정 스키마 권한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습에 필요한 테이블도 교수님이 텔리폰.sql이라고 하는 요 SQL을 또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열어보면 테이블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텔리폰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즉 전화번호 보니까 이름, 그 다음에 일반 전화번호,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 전화번호 이렇게 필드 3개만 가지고 있는 단순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사용자 계정, 조금 전에 교수님 있던 PES는 PESDB는 그냥 교수님 이름 약자에다가 이렇게 부여를 해서 막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명칭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든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가서 요 SQL을 실행을 시키면 우리 실습에 필요한 텔리폰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우리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핸들링을 하려고 하면 이제 JDBC 드라이버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MySQL Connect Java 8.0.13.자르라고 하는 게 JDBC 드라이버인데 이것도 지금 LMS 자료에다 같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운을 받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다운을 받아서 어느 위치에다가 갖다 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를 설치를 하면서 설치한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따로 정의를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지금 1.8.0에 대한 JRE 밑에 LIB 밑에 EXT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에다가 지금 JDBC 드라이버 그 다운받은 파일을 여기다 카피를 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해 놓게 되면 어디서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여기 보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한번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 필요한 각종 그 라이브러리를 여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카피한 부분이 여기 와서
MySQL 커넥터 자바 8.0.13.자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정상적으로 JDBC 드라이버를 그 위치에 갖다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그 DB를 가지고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에서 DB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이제 아까 만든 테이블이 전화번호부죠. 그래서 전화번호부니까 이 전화번호부에 대한 프로그램은 교수님이 또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어디 있는 건가 하면 LMS 준 자료에 보면 exercise 41.gb라고 하는 파일에 압축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져다가 압축을 풀게 되면 프로그램이 텔리폰 DTO.java, 텔리폰 example.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수님이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프로그램 소스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갖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먼저 텔리폰 DTO.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용도가 전화번호 한 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read하거나 write하거나 전달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DTO라고 붙여놨는데 요거가 뭐의 약자인가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입니다. 즉 데이터 전달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객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DB 테이블에 있었던 내용인 네임과 텔리폰과 모바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으로 필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바 시간에 배웠던 getter setter 제너레이트 하는 거 설명하고 실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getter setter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텔리폰 example.java라고 하는 얘가 이제 용도는 뭐냐면 콘솔 화면에서 전화번호 한 건, 즉, 요 이름, 일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화면에 입력하면, 그걸 DB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DB로부터 전화번호부 현재 입력되어 있는 것을 모두 다 조회해 와서,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이 절차를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먼저 DB에다가 연결을 하려니까 그런 연결 정보들을 표현해 주면서 걔를 어딘가 변수에다가 이제 담아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B를 먼저 연결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만든 그 DB의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하고자 하는 DB 스키마, 또 비밀번호 이런 걸 가지고 DB 연결을 먼저 할 거예요. 물론 JDBC 드라이버도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콘솔 화면에서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네임, 텔리폰, 모바일을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텔리폰 테이블에다가 전화번호부 한 건을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건이 이제 전화번호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 형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바 진영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해 준 배열입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타입으로 배열인 것을 가져다가 우리 전화번호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각각 배열이니까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 방 하나하나마다는 무슨 단위로 들어간다? 위에서 정의했던 텔리폰 DTO 객체 단위, 즉 여기는 요 단위입니다. 그러면 방 하나에 들어가는 정보가 네임, 텔리폰, 모바일이라고 하는 필드에 정보들이 담긴 형태가 방 하나씩 차지하는 이런 형태 구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DB 텔레폰 테이블에서 전화번호부를 다 읽는 거죠. 그죠? 몽땅 읽어요. 읽어서, 자, 이 전화번호부 건수만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 텔레폰 DTO 객체에다가 이 전화번호의 실제 내용을 하나씩 이 필드에다 딱 집어넣겠죠. 자,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면
전화번호 어레이 리스트, 이제 인덱스 영인 방석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객체 하나씩 방 하나에다가 이렇게 애드를 하는 것을 반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된 정보들이 이제 어레이 리스트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어레이 리스트. 그러니까 요거 건수만큼 반복하면서 거기 텔레폰 DTO 객체 안에 있는 전화번호, 즉 네임, 텔레폰, 모바일의 정보를 꺼내 와서 읽어서 전화번호를 한 건씩 차례차례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실제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텔레폰 DTO.java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런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네임, 텔레폰, 모바일, 자, 프라이빗 형태대로 필드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getter setter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요건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니까 다 이해하리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실제 텔레폰에서 한 건을 입력받아서 DB에 저장하고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싹 읽어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설명하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텔레폰 테이블을 교수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셀렉트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한번 딱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런 값이 한 건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요 텔레폰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교수님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이 콘솔 창에 이제 성명을 입력하라고 나왔네요. 간단하게 입력할게요. PS라고 입력하고, 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래요. 02, 9999, 1234, 이런 식으로 123 넣고 엔터. 자, 핸드폰 번호 넣으래요. 010, 9149, 1529. 자, 이렇게 넣고 엔터를 탕 쳤습니다. 자, 쳤더니 지금 DB에 입력이 되고 입력된 DB 내용이 전화번호고 한 건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와서 셀렉트를 한번 합니다. 셀렉트 딱 하니까 자, 지금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이 DB에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죠. 그 다음에 요 들어간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읽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건만 더 입력해 볼까요? 한 건만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고, 자, 여기다가 KAO, 그 다음에 02999 134, 1321 엔터 010 4930 1529 이렇게 하고 엔터 쳤습니다. 자, 지금 전화번호 두 건이 나왔네요. 자, DB에 가서 셀렉트를 딱 해보니까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두 건 들어가 있고 두 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전화번호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직 그 화면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이제 HTML,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콘솔에서 화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면 또 JSP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HTML로 화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자바스크립트가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자바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또 JSP가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요로 이제 화면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이제 안 이쁘고 투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웹사이트에 웹페이지처럼 화면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은 동작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구조가 단순하진 않을 거예요. 조금 복잡한 형태대로 가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프로그램을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실행을 딱 하면서 먼저 아까 우리 JDBC 드라이버를 갖고 왔잖아요. 그럼 8.0.13에 해당되는 JDBC 이름은 이렇게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이 버전에 해당되는 JDBC 드라이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MySQL을 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해당되는 IP와 포트와 그 다음에 쓰고자 하는 DB
스키마 이런 또 뭐 UTC 정도 그래서 몇 가지 규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는 그냥 문법이니까 쓰자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DB 연결하는 변수, 그 다음에 SQL 실행하는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이제 이런 변수들을, 클래스 변수들을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먼저 이제 DB에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JDBC 드라이버, 여기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요 버전에 맞는 요 드라이버를 찾아라. 그 다음에 찾은 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요 URL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찾아내서 아까 우리 만든 사용자 계정 교수님 PES라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이걸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때 사용하는 DB 스키마는 여기 있는 PSDB라고 교수님이 만든 스키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DB 스키마, 사용자 계정 이름, 그 다음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만든 것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트라이 캐치에 대한 부분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DB 연결하고 이제 DB에 대한 작업들은 전부 다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블록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행하다가 뭐 익셉션이 나면 요거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인데 요거 익셉션 시간에 잠깐 보여줬었는데 요거 익셉션이 발생하면 해당되는 정보를 그냥 콘솔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에 우리 시스템.out.println 성명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스캐너 객체 만들어서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입력하는 거는 우리 해왔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입력받은 내용을 각각 이렇게 정의해 놓은 변수에다가 담아 놓은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DB에 입력하려고 하면 이제 insert라고 하는 SQL 문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SQL 문장을 쫙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값을 물음표로 했습니다.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줄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문자열은 insert SQL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아까 실행하기 위해서 prepare statement라는 메소드로 실행 준비를 시켜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set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1, 2, 3은 여기는 물음표의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name, 텔레폰, 모바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화면에서 입력한 변수에 있는 값을 거기다가 이 물음표에 해당되는 부분에다 딱딱딱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execute update라는 실행문을 샥 돌리게 되면 바로 조금 전에 봤듯이 DB 테이블 MySQL에다가 한 건이 탁 입력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실행하다가 익셉션이 발생하면 캐치해서 그냥 에러 메시지를 찍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DB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읽어오는 것입니다. 자, 읽어오는 거는 우리 보면 아까 어레이 리스트, 방이 여러 개 있는 벨 형태의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꺽쇠 표시 있는 곳에 쓰는 게 우리 제너릭 타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벨 형태니까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각 방마다 들어가는 그 단위는 텔리폰 DTO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가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할 때 텔리폰 DTO라는 건 네임, 텔리폰, 모바일이라고 하는 필드 형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묶음 단위로. 자,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문장을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서 마찬가지 그 셀렉트 SQL이라고 하는 스트링 타입에다 딱 넣어준 변수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실행 준비를 딱 시키고 execute query라고 하는 실행문을 이용해서 실행을 딱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select 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 return을 항상 어떤 타입으로 해주냐면 result set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해주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엑셀의 표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엑셀의 표처럼 모양들이 생겨서 딱 오게 되면 그 형태대로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서 차례차례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해주는 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result set 타입으로 정의된 클래스 변수가 rs니까 rs.next라고 하는 메소드는 있을 때까지 계속 있을 때까지 true이고 없으면 이게 false가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제 한 바퀴씩 돌면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오는 게 우리 그 필드가 3개고 필드 3개는 텔리폰 DTO라고 하는 객체 타입, 클래스 타입으로 지금 필드를 정의를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result set이라고 하는 DB에서 읽어온 그 안에 메소드가 뭐가 있냐면 get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자, getString은 언제 쓰는 거다? 실제 DB에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아까 정의를 할 때 보면, 자,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DB에다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전부 다 바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열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DB에서 읽어온 요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엑셀처럼 생긴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씩 갖고 올 때는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으면 get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name이니까 그 안에 실제 DB 테이블에 있는 항목의 name을 이름 자체를 그대로 매핑을 해서 써주면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뭐 정의를 하는데 int라고 하는 숫자로 정의를 했다 그러면 get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합니다. getInt. 자, 잘 기억해 두세요. getInt. 나중에 교수님 기말 시험 때 getInt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꺼내 왔으니까 이 안에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을 차례차례 갖고 왔어요. 그러면 자, 갖고 와서 첫 번째 네임에 해당되는 KJO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갖고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럼 갖고 왔으니까 이거를 DTO, 텔리폰 DTO라고 하는 필드에다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터 메서드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세터 메서드 또 한번 볼까요? 세터 메서드 보면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보면 세터 메서드에 해당되는 setName은 자, 뭘 줘야 된다? 이 필드에 저장해야 될 타입으로 정의된 해당되는 값, 즉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바로 저장하게 되죠. 이 필드에다가. 자, 그러면 그렇게 세터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 DTO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에다가 필드에다 값들을 따라락 저장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DTO, 텔리폰 DTO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번에는 array list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add라고 하는 메소드 우리 배웠죠. 이렇게 싸서 배열에 있는 방 하나에다가 샥 집어넣는 게 add 메소드였어요. 거기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텔리폰 DTO 객체를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뺑뺑이를 2건이면 계속 2번 돌았어요. 돌 때마다 새로운 텔리폰 DTO 객체 만들어서 필드에다 값 넣고 텔리폰 리스트라고 하는 그 어레이 리스트 타입의 배열 방에다가 인덱스 0인 방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인덱스 0인 방, 인덱스 1인 방이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전화번호부에 싹 이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꺼내와야죠. 그래서 텔리폰 리스트, 즉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곳에 개수만큼 뺑뺑이를 샥 돌면서 또 요번에도 이제 하나씩 꺼내와야 되니까 텔리폰 DTO 타입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해당되는 요게 이제 맨 처음에는 getI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텔리폰 리스트 getI니까 인덱스가 0인 방을 꺼내와서 텔리폰 DTO라고 하는 객체 타입으로 정의된 객체를 샥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DTO의 클래스 타입의 변수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getter 메서드를 이용해서 딱딱 꺼내와서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지금처럼 꺼내온 변수들을 조합해서 출력을 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전화번호부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하면 항상 DB를 쓰게 되면 DB는 항상 연결해줘야 되고, 지금 쓰고 있던, 실행하던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요것도 닫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DB 연결했던 것도 닫아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DB 연결이 계속 실행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늘어요. 늘었다가 늘고 늘었다가 나중 되면 프로그램이 딱 스톱을 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우리가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썼으면 항상 이렇게 닫아주거나 닫아주는 거나 이렇게 걔를 없애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클로즈라고 제공해주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기 연결됐던 것들을 끊어주면서 다 그 객체를 없애주는 이런 기능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찬찬히 따라가면서 실행해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쭉 따라가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 뭐 머릿속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참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 따라가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기 바라고, 특히나 또 이 프로그램들은 좀 세부적인 원리라든지 어떻게 동작하는 이런 내용들은 2학년 때 가면 JSP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내용은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보면, 자, 그럼 요거 이제 지금 교수님이 제공해준 프로그램으로 다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고 실행하면서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습은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똑같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하나는 텔레폰 DTO는 그대로 두고요. 지금 앞에서 썼던 텔레폰 example.java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세 개로 한번 뜯는 실습을 한번 할 거예요. 하나는 텔레폰 DAL.java,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텔레폰 input.java, 텔레폰 output.java 라고 세 개로 이제 나눌 텐데, 뒤에 있는 인풋이나 아웃풋은 화면에 입력하는 것만, 화면에서 출력해서 나오는 것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텔레폰 DAU는 실제 DB에 요청을 받으면 데이터베이스에 한 건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받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서 리턴해주는 이 역할만 하는 것으로 딱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쪼개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쪼개서 만들어 보는데 이 실습을 할 때 물론 뒤에서 또 다 프로그램에서 교수님 프로그램들 다 설명하고 또 다 프로그램도 이제 공유를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내용들은 쭉쭉 내용 보다가 너무 스스로 하려고 끙끙대지 말고요.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바로 교수님 다 프로그램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한번 프로그램 실습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텔레폰 DAU.java는 이제 어떤 역할이냐, 즉 전화번호 요청을 받아서 전화번호 한 건을 DB에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또 요청을 받아서 DB로부터 전화번호부 목록을 조회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위에 DTO라고 붙였듯이 이것도 뒤에 DAO라고 붙였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막 작성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별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이제 구조화시키는 부분들을 실전 프로그램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DAO라고 얘기하면 주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처리를 하면서 또 계산까지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갖고 있는 놈들을 우리가 DAO 클래스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실제 DB 연결 정보 및 필드로 얘를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는 우리 변수로 그냥 만들었었어요. 왜냐면 이거 메인 메소드로 다 돌아갔으니까.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메인 메소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여러 메소드에서 다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필드 개념으로 여기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쪼개집니다. 그래서 각각 그 역할을 하는 메소드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DB 연결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또 DB 연결했던 것을 연결 해제하는 메소드가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프라이빗으로 해서 요 텔레폰 DAO.java 내부에서만 쓰는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두 개 요청에 따라서 각각 만들어야 될 게 전화번호부 입력하는 메소드와 전화번호부를 조회하는 메소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화번호부 입력하는 메소드는 어떻게 한다? 리턴 타입은 불리언이고요. 참 거짓이고요. 매개 변수는 여기 있는 텔레폰 DTO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텔레폰 DTO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텔레폰 테이블에다가 바로 한 건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자, 만약에 이제 exception이 났다라고 하면 return false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ly 끝나면서 항상 여기 있는 DB 연결 해제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정상 처리가 됐던 exception이 발생했던 항상 연결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상 처리 마지막에 return true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부 조회하는 메소드는 자, 리턴은 array list 타입으로 리턴하는데 generic 그 방 하나마다는 텔레폰 DTO라고 하는 요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들을 담아서 리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화번호 조회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DB로부터 전화번호 n건을 한꺼번에 셀렉트 딱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DB에서 읽은 전화번호부의 건수만큼 돌면서 텔레폰 DTO 클래스 타입으로 되어 있는 객체에다가 전화번호부 한 건씩 정보를 딱딱 저장을 하고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빈 방에다가 인덱스 0부터 하나씩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처리를 하다가 만약 익셉션이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익셉션 처리를 해주는 거는 입력 수정 삭제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우리가 좀 익셉션을 해주고 단순히 읽어오는 경우에는 익셉션이 나도 그렇게 다시 한번 조회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이 되면 DB 파이널리에서 DB 연결 해제 메시지 호출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처리면 리턴 텔레폰 리스트라고 하는 이 앞에 이 타입으로 되어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면에서 입력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면에서 출력하는 이건 이제 굉장히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텔레폰 input.java는 전화번호부 한 건 화면에 입력한 다음에 DB 입력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콘솔 화면에서 아까처럼 디테일 네임 텔레폰 모바일을 입력받아서 대신 요번에는 텔레폰 DTO 필드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 입력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여기 정의했던 거 있죠? 요거를 호출해서 실제 리턴 들어오는 게 만약 true가 오면 입력 성공이라고 메시지 나오고요. 그 다음 false가 오면 입력 실패라고 메시지를 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텔레폰 output.java는 전화번호부 조회 메소드를 호출하고 화면에 전화번호부 목록을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 다 메인 메소드 있어야 돼요. 메인 메소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화번호부 조회 메소드를 호출 먼저 합니다. 자, 그럼 요게 여기는 요게 되겠죠. 자, 호출하고 대신 여기서 이제 받는 게 이제 어레이 리스트 타입이고 실제 제너릭 방 하나마다 텔레폰 DTO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받기 때문에 요 리턴 타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리턴 받은 어레이 리스트 건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DTO 객체에 있는 전화번호부 한 건에 있는 각각 필드들을 꺼내내서 전화번호부 한 건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출력 요 바꾸는 프로그램은 전혀 지금 프로그램 동작에서 우리 화면에 입력하는 내용이나 출력해서 나오는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실행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교수님이 제공해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텔레폰 이기점표.java 프로그램을 잘 보면서 또 여기 있는 프로그램 설명을 보면서 한번 세 개의 .java로 나누어서 한번 하는 것을 해보기 바랍니다.